좋은 리더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관리하여 목표 달성을 성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탄탄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리더의 조건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뉴스킨에서는 사업을 결단하면서부터 리더의 자질과 조건을 배우고 익힌다. 과연 뉴스킨 비즈니스에서의 좋은 조직은 무엇이고, 좋은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 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주 랑현 사장님들과 함께할 더 랑현 라이브 MC 김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시청자의 입장에서 함께했던 더 랑현 라이브에서 MC로서 우리 사장님들과 만나게 되니까 긴장감과 함께 설렘까지 더해지는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 함께 나눌 주제는 파파만입니다. 파트너를 만들자. 우리가 뉴스킨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계기는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뉴스킨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지는 경험은 다들 하셨을 텐데요. 자연적으로 굴러가는 건물주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탄탄한 레그 형성은 우리 사업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탄탄한 레그 형성을 위한 꿀팁 대방출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3월 27일 월요일 더 랑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사장님은요, 지난 3월 드림캠프에서 사업 시작 5개월 만에 EBP 달성으로 핀업 무대에 오르신 사장님이세요.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쫀쫀한 관계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 뵙고 찬찬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타 그룹의 설민채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마이크 켜시고요. 네, 마이크 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타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설민채입니다. 저희 1대 스폰서님은 박경희 사장님, 상위 스폰서님은 황수연 사장님, 함영자 사장님, 김남경 사장님, 허병천 주민의 그룹장님이십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긴장되시죠? 네. 네,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이쁘세요. 사장님 3월 드림캠프에서 사업 5개월 만에 EBP 피넛 무대에 오르셨잖아요. 그때 네. 새빨간 드레스가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뉴스킨 어떻게 만나셨고 어떤 계기로 사업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전직은 피부관리사로 에스테틱 전문 분야에서 꽤 인정받으면서 일을 쭉 해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3년 정도 쉬게 되었어요. 그게 작년 가을쯤에 제가 우연히 길을 가던 중에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써 있던 문구가 갈바닉 하실 분, 그래서 운영을 하실 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연히 갔던 곳에서 저희 1대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스폰서님이 계속 저에게 보상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네자나 보상의 보자도 모르던 제가 반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다시 연락이 또 오셨어요. 제품에 대해서 한 번만 알아보자 하셔서 그때 같이 부천 뉴스킨 라이브 센터에 가게 되면서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뿅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뉴스킨을 만나게 되었고요. 바로 뉴스킨의 회사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됐고요. 보통 그러면 사업을 많이 알아보시고 시작하시잖아요. 저한테는 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가족들 몰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신기합니다. 우연히 갈바닉 하실 분 현수막을 보고 샵에 들어가서 스폰서님을 스스로 찾으셨네요. 네. 그렇게 뉴스킨을 결단을 하게 되셨단 말이죠. 근데 그 후로 결단을 함과 동시에 빠르게 성장을 하셨어요. 그만의 네네. 혹시 비결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장님 혹시 뭘 잘하고 계세요? 비결이라고 하면 아직 이른감이 없잖아 있지만 저는 첫 번째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면서 회사 비전과 제품력을 믿었고요. 또 저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스폰서님들을 통해서 또 사람을 더
믿게 되었고 신뢰가 너무 많이 갔었고 또 뉴스킨 문화에 대한 이런 자신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고 자신감까지 연결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제가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행동으로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자연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 제품이라든가 사업 설명회라든가 자연스럽게 리크루팅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되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터득해낸 방법인데 한번 거절을 당하고 돌아서다 보니까 오히려 저의 다른 고객님들을 만날 때 에너지십이 자꾸 떨어지면서 저에게 좋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타깝게 상대방이 민망하게끔 더 후회되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에너지가 저의 비결인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빠르게 좀 성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스폰서님은 모르던 분을 통해서 알게 되셨지만 내가 사업을 결단하게 됐으니까 일단 믿자. 그 마음을 결단하셨고 그리고 또 회사 또 그리고 그 위에 상위 그룹장님도 믿으면서 눈으로 본 걸 가지고 믿음이 커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네. 만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선택한 뉴스킨 당신이 하지 않으면 후회하실 텐데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네. 시스템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럼 분명히 네네. 사장님은 스폰서님과 파트너분들 사이에서 한 방향 정렬을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라 같은데요. 제 생각이 맞나요? 네.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팀원들이 지금 열심히 진짜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 혼자 하는 사업이었으면 저는 이 사업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스폰서님들 피드백이라든가 조언도 들으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같이 이 일을 재밌게 해야지 제가 에너지가 올라와야지 저는 이 일이 재밌고 제가 성실하게 좀 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우리 일은 본질은 복지 사업이잖아요. 제가 성장하고 그 또한 제가 성장할 수 있고 또 모범이 되어야만 파트너 사장님들도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저 또한 제가 먼저 모범이 돼서 시스템을 참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 참여도가 결국에는 리크루팅이라든가 드림 캠프까지도 이어져서 좀더 많이 팀워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와, 뉴스키는 복제 사업이다. 정확히 인식을 하셨고, 그래서 드림캠프에 초대도 엄청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규철 사장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열정을 표현하라를 네. 강조하시잖아요. 지금 열정 표현하시는 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스폰서 팔로우십과 적극적인 시스템 참여, 그리고 진정 어린 소통. 너무 멋지십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사장님, 마지막으로 사장님 올해 목표와 각오 외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저의 올해 목표는 지금 이제 혁신적인 제품 TRB가 나왔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계속 파트너들을 만들면서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 단기 목표는 저희 석세스 드림 저 포함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다 같이 석세스 드림을 꼭 가는 게 저희 목표고 또 제가 9월까지 SBA를 달고 올해 마지막 최종 마감까지 꼭 열심히 해서 EBA까지 목표를 이루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대박입니다. 우리 설민철 사장님, 싱가포르 달성은 물론이고 9월까지 SBA 달성, 올해 EBA 목표까지 꼭 달성하시라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진 사장님들만 만나면 제 심장이 너무 막 쿨렁쿨렁 뛰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밤새 소식과 공지사항 시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LOI스쿨 2기 첫 시간이 진행되었죠. LOI스쿨은 랑연의 기본서인 랑연북으로 폭발 성장하는 귀한 시스템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TR미로 BR이 되시거나 신제품의 기회를 알아보신 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김은정 사장님의 석세스 포뮬러, 곽정원 사장님의 직업인의 자세, 그렇게 두 분의 명품 강의로 뉴스킨 사업의 입문 과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잘 풀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강사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2주차 CRM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같이 듣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어제 포인트 리더방에 박재현 사장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TRM를 복용하면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 중에 대표적인 게 두통, 피로감, 몸살 기운 있는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 식욕이 더 왕성해졌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이유가 해결됐습니다. 사실상 주 원료이지만 어쩔 수 없이 부원료로 밀려난 3종 허브 블렌드 있죠. 모링가잎, 커리나무, 그리고 강황 추출물.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재료가 갖고 있는 효능들도 좋은데 이 재료에서 유효 성분을 뽑아내고 이걸 특정 배합으로 조합했더니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게 바로 슬렌다커인데요. 이 슬렌다커가 여러 가지 대박 효능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불편한 호전 반응이 나타났던 이유는 이 슬렌다커가 휴식 대사율을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쩍도 안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도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 세포가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더 허기지기도 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심하면 두통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TRM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홍길동이 된 우리 슬렌다커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건강한 음식을 더 챙겨 드시고 충분한 휴식도 취해 주시고 미지근한 물도 더 자주 섭취하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랑현그룹에는 이렇게 천사 같은 마음으로 나눠주신 리더분들이 참 많죠. 박재현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특별 공지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 조규철 스폰서님께서 탑 리더 메시지가 있는 날인데요. 잠시 후 회사와 미팅이 있으세요. 아마도 이달 말에 TRM가 잠시 풀린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은 내일 특별 공지로 직접 해주실 예정이고요. 3월 두바이 그리고 싱가포르 마감을 위한 본사와 사업자 간의 협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의도 미리 보기는요. 저랑 전략 미팅해요 입니다. 일단 이 화면을 캡처해 놓으시고요. 캡처한 사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는 오늘의 메인 강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넘버원 더 랑현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메인 게스트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파파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파파만 용어를 만드신 최혜원 사장님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지금부터 집중 청취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최혜원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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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RM이 때문에 정신없는 3월을 보내셨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우리 사업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매번 중요하다고. 매일매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부터 얼만큼 나의 팀에, 내 서클에, 내 그룹에 사장님들의 소중한 인연들을 담아 가시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MC로 데뷔하신 우리 김진경 MC께서 파파만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매번 중요하다고 하니까 맨날 리더들은 오늘이 중요하대, 내일이 중요하대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 파파만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그룹에서 다양하게 또 팀을 키우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오늘 그 첫 시간 제가 만들었던 용어 파파만, 뭐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들자를 줄여서 파파만이에요. 파파만에 대한 좀 전반적인 결과를 우리 사장님들께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팀에서 이 파파만의 포인트를 아주 잘 집으시고,
협업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계신 분들의 실질적인 사례를 제가 또 모시고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일단 PPT를 공유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지금 슬라이드가 공유가 됐죠? 네. 자,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들자 파파만. 앞으로 많이 말씀하실 거고 들으실 이야기일 텐데요. 파파만 하면 이 건강한, 이 굉장히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한 이유가 내가 파트너를 만들고 파트너가 파트너를 만들고 또 그 파트너가 파트너를 만들면서 일대부터 무한대까지 뻗어나가는 나의 그룹, 조직을 만들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 권리 소득과 레버리지의 비전을 보고 이 비즈니스를 우리 모두 다 시작했지만 모두 다 시작할 때는 호롤단신으로 시작을 하죠. 나 혼자 시작해서 이 마지막 끝에 있는 포도송이까지 영양분이 공급되고 탐스러운 포도송이처럼 내 조직이 그렇게 건강한 조직이 되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막 이 비즈니스에 입문해서 경험도 아직은 능력도 없는 나는 어떻게 해야 파파만이 되는가?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들자의 관점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 뛰는 리더와 또 나의 파트너를 만들고 생긴 파트너의 파트너를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더와 협업하는 셀 리더. 리더와 셀 리더의 협업이 결국은 이 포도송이를 무한대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예 만들지도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사람의 관점에서 저는 셀 리더, 지금 여기 600명, 700명 넘게 접속하신 분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계시는 아직 능력도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셀 리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좀 더 들어보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랑현북 4권 레버리지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계신 우리 726명의 모든 분들의 첫 번째 시작은 셀 리더가 되시는 겁니다. 셀 리더. 여기서 셀이라고 하면 세포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최소 단위, 셀. 작은 단위의 리더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셀 리더는 그럼 어떤 사람이 셀 리더이냐? 내가 지금 리드할 소비자가 단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지금 비즈니스적으로 안내하고 있고 리드하고 있는 단 한 명의 예비 파트너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 셀 리더입니다. 혹은 내가 셀 리더가 되겠다라고 맘먹은 모두가 셀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셀 리더가 돼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셀 리더가 되기 위한 태도와 활동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셀 리더냐? 비즈니스 테크닉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데몬스트레이션과 STP를 내 스스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셀 리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요. 내가 만나는 내 소비자, 나의 파트너, 예비 파트너, 내가 함께 비즈니스를 성공하고 싶은 사람, 이 모두를 나의 리더와 브릿지 역할, 즉 다리 역할을 잘 하셔서 포인트 리더와 당사자인 나 셀 리더, 그리고 나의 포도송이가 될 수 있는 예비 파트너, 소비자분들을 내가 얼마큼 리더와 잘 연결하고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과 잘 연결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의식이 있으신 분입니다. 최소한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나의 감정, 기분, 환경 때문에 내가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뉴스킨이 나의 직업이다라고 인식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10코어를 스스로 하시는 분을 저는 직업의식이 있는 셀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는 이 세 가지 능력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겠죠. 하나하나 조금 더 짚어볼게요.
비즈니스 테크닉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스스로 하는 데몬스트레이션과 STP예요. 스스로 데몬스트레이션과 STP를 내가 봐도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얼만큼 열정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제품을 전달하고 비즈니스를 전달하려고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 열정적으로 전달하는 그 포인트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퍼붓기와 클로징입니다. 퍼붓기와 클로징. 나는 누군가를 만나서 이 퍼붓기와 클로징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 퍼붓기와 클로징을 표현할 수 있는 사업의 모습은 이거일 거예요. 열정이 표현되고 열정이 전달되는 데몬스트레이션과 STP. 우리 방금 나오셨던 우리 게스트 분께서 막 내 제품과 내 사업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면 이거 안 듣는 당신이 손해일 텐데 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과 태도가 있기 때문에 열정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전달했을 때 사장님들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면 내 얘기를 10명이면 10명이 다 귀 기울이고 알아듣고 막 들어주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걸 바라는 자체가 저는 공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 얘기를 막 다 들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어머, 그랬어? 네 제품 그렇게 좋아? 어머,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막 동감해주고 모두가 다 그래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말을 하지만 상대는 내 말을 듣기 싫을 수도 있고요. 나는 전달하고 싶지만 상대는 나의 전달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이고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한다? 이거는 너무 심각한 공주병입니다. 그죠? 그저 내 얘기를 알아듣고 내 얘기에 공감을 하고 내 이야기와 내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되면 돼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열정이 전달돼야 되고 열정과 나의 진정성, 진심 이런 어떤 감성이 전달되는 데몬스트레이션과 STP를 내가 하고 있는가라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떠한 끌림에 의해서 내 제품을 궁금해하고 내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물어봐 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자, 그다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지난 한 주 내내 떠들었던 대쉬예요. 결론은 열정도 전달했고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내가 막 온 마음을 끌어서 전달했고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당신과 왜 이 사업을 하고 싶은지 당신이 왜 이 비즈니스에 어울리는지 나의 진심을 표출했다면 그렇게 얘기하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면 안 되죠. 결론은 그러니까 이거 쓰세요. 나랑 같이 가봐요. 같이 해요. 같이 들어봐요. 라고 클로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써보세요. 바꿔보세요. 카드 주세요. 현대카드 무이자 12개월이에요. 이런 것들이 클로징 멘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같이 가봐요. 같이 만나봐요. 라고 그 다음 진도를 명확하게 안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퍼붓기와 클로징이 나는 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셀 리더로서 장착해야 할 비즈니스 테크닉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제품을 전부 다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안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전 제품에 가슴 설레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제품만큼은, 내가 이 아이템만큼은 정말 누가 나한테 물으면 버튼 누르면 로봇가 얘기하듯이 진짜 A부터 Z까지 열정적으로 난 퍼부을 수 있다. 그런 나는 주력 아이템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TR 미일 수도 있고요. 그게 TR 라인티일 수도 있고요. 빼독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이들 영양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루미스 바이오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라도 정말 자신 있게 안내할 수 있고 쓰게 할 수 있다. 이런 주력 아이템. 또 누군가는요. 주력 아이템이 보상 플랜인 경우도 있어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누군가를 앉혀놓고 1대부터 6대까지 쭉 진행이 되는 이 프랜차이즈 보상을 풀 때 막 내 가슴이 막 너무 터질 만큼 설레고 내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이 사람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와 수익과 미래와 이런 것들을 내가 막 이야기할 때 나는 가장 설렌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력 아이템이 있는가, 이거를 빨리 찾으셔야 되고, 이걸 빨리 장착하셔야 돼요. 이게 셀 리더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비즈니스 테크닉입니다. 이게 되면요, 특별하게 내가 내 스폰서와 함께 동행하지 않아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능력이 굉장히 커져요. 그럼 자신감이 생기죠. 언제까지 스폰서와 함께 동행해야만 내가 매출을 해낼 수 있고, 리크루팅을 할 수 있고, 초대를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의 퍼붓기와 클로징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브릿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태도와 관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스폰서와 함께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런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만들어 갈 거예요. 내 파트너가 내 1대, 2대, 3대, 4대로 누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내 1대 파트너로 누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 누가 올지도 모르는 파트너는 변수예요. 하지만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나를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내 부모, 나의 리더는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나의 리더와 내가 함께 딱 합체가 돼서 장착하는 힘이 클수록 내 아래로 생기는 포도송이가 훨씬 더 많아지고 튼튼해지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을 여러분들의 리더를 향해 완벽히 향해 계셔야 돼요. 자, 그렇게 내가 내 리더를 향해 내 무게중심과 사업의 관점이 완벽히 향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태도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내 파트너나 예비 파트너의 상황을 대변하느라 급급하지 않아요. 쉽게 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김진경 사장님과 함께 어떤 예비 파트너를, 김진경 사장님의 예비 파트너를 제가 막 같이 리크루팅하고 안내를 했어요. 보상도 풀고 시스템 안내도 해서 이분이 이제 랑연 라이브에 매주 들어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제 김지원 사장님과 제가 합의를 한 거죠. 그럼 우리 랑연 라이브에 들어오시고, 목요일엔 LOI 스쿨에 들어오시고, 뭐 주말에는 LOI 스쿨에 들어오시고, 이렇게 쭉 시스템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이 리더인 제가 딱 아침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일주일 내내 우리 김진경 사장님 예비 파트너인 예를 들어 우리 김모식 사장님이라고 해볼게요. 안 보이는 거예요. 메가스타 김모식 쳐도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진경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사장님, 우리 같이 미팅했던 김모식 사장님이 안 들어오신다. 안 보이신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으로 갈립니다. 포인트 리더와 함께 합체가 돼 있으신 분은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 모식 사장님이 이 시간에 아이들 케어하느라 좀 바쁜 시간인데 뭐 둘째가 상황이 이렇고 남편이 이래서 지금 이번 주 한 주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한 케이스는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시간에 아이 때문에 들어오기가 힘들대요. 아무래도 랑연 라이브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라고 그 사람의 그냥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같은 상황이지만 굉장히 관점이 다르죠. 내 파트너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환경이 어려운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스폰서와 함께 대화하는 형식이 있고요. 내 파트너가 이러니까 안 된대 라고 저한테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럼 전자여야 하겠죠. 적어도 내가 내 스폰서와 함께 팀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파트너들이 우리 팀에, 우리 시스템에 내 리더가 안내하는 안내대로 잘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방법을 찾을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리더가 찾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나의 명단 그리고 라인방, 셀 미팅 일정들을 스스로 먼저 밀착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리크루팅 하고 싶은 대상자가 있다. 혹은 나의 예파, 혹은 이 사람에게 나의 스폰서가 이런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먼저 체크하시고 상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 수요일에 있는 뭐 미팅, 뭐 매주 월요일에 있는 셀 미팅, 혹은 나의 예파와 함께 있는 라인방,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명단을 나의 리더가 요구하지 않아도 어때요? 물어보고 상의하고 또 피드백 받고 그리고 리더가 준 액션에 대해서 내가 실행해보고 점검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착착착착 돌아가야 되거든요.
나는 과연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늘 항상 어떤 대상자이건 리더와 함께 이 사람을 이끌어갈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늘 나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예민하셔야 그리고 그 예민한 셀 리더와 예민한 포인트 리더가 함께 협업을 해야만 조직은 생겨요. 포인트 리더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핀이 높고 경험이 많아도 포인트 리더와 협업하는 파트너가 열정의 온도나 팀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나 애정 이런 것들이 그 온도가 맞지 않으면요.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포도송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열정의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가를 한번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한 명의 파트너가 있다 하더라도 혹은 아직 단 한 명의 파트너가 없고 나는 이제 막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한둘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막 소비자를 만들고 있는 기초 사업자다라고 해도 다 똑같아요. 그럼 나는 단 한 명의 파트너가 있다라고 해도 어떤 스폰서가 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가라고 했을 때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형제 라인을 만들어주는 스폰서가 최고의 스폰서입니다. 지금 내가 단 한 명의 파트너가 시스템에 함께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돕고 후원하고 함께 현장에 나가고 이 사람의 감정을 다듬어주고 이 사람과 비즈니스적인 진도를 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가장 큰 동기부여 내 파트너가 정말 열심히 잘 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그 사람의 형제 라인을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게 셀 리더인 내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리더와 포인트 리더와 태도와 실력이 갖추어진 태도와 실력을 갖출 의지가 있는 셀 리더가 만나면 광속 레그 형성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페이지를 마치고 제가 한 3분 정도의 사장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들어볼 건데요. 광속 레그 형성은 뭐냐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나의 레그, 나의 조직이 생긴다라는 거죠. 광속 레그 형성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셀 리더인 여러분이 나의 리더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을 빈번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적극적 요청을 왜 못하는가라고 봤더니만 첫 번째, 내 리더가 바쁠 것 같아서. 두 번째, 이것까지 내가 내 리더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을까? 세 번째, 요청할 게 없는 경우. 이 세 가지를 빼놓곤 대부분 다 적극적 요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적극적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요청할 게 많으신 분들. 즉 현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제품도 사업도 막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이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리더가 바쁠까 바쁘지 않을까를 신경 쓰지 않는 분들입니다. 우리 리더가 어차피 파트너 때문에 바쁘다라고 한다면 나 때문에 바빠야 한다. 라는 생각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 요청을 통해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보겠다라고 스폰서와 합의를 보시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함께 만나주세요. 그리고 또 한 경우 내가 뭐 이런 것까지 내 스폰서한테 물어봐야 하고 요청해야 하나?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이런 것까지라는 기준도 내가 설정하는 거죠. 하지만 나의 현재 비즈니스 상태와 온도는 내가 스스로 체크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나를 주관적으로 아끼고 사랑하지만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나의 포인트 리더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요. 이 적극적 요청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협업, 소통, 피드백, 액션,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현장에서 협업한 걸 소통한 걸 다시 한번 나누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액션들을 점검받고 내게 주어진 액션을 실제로 또 해보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또 점검받고 이 5가지가 정신없이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팀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만날 사람이 많아지실 거고 저 포도송이가 진짜 많이 빠르게 형성이 될 거거든요. 맞아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 스폰서가 바쁠까 봐 연락 안 하는 거. 이건 정말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촘촘한 소통이 필요해요. 적극적 요청과 이 적극적 요청을 통한 현장 협업, 소통, 피드백, 액션, 점검 이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뭐 새벽이고 아침이고 할 거 없이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높은 긴장도로 스폰서와 파트너가 만들어 갈 때 결과는 일주일만 해도 한 달만 해도 정말 굉장히 삽시간에 나거든요. 자,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요. 이 요청을 촘촘하게 소통하시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저의 키워드는요. 적극적 요청과 촘촘한 소통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최근 잘 못하셨는데 잘 하시게 되시면서 굉장한 결과를 내신 사장님들을 제가 지금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위드그룹의 우리 송나라 사장님, 그리고 이윤희 사장님, 그리고 박홍선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사업하는 송나라입니다. 네, 송나라 사장님, 뉴 SBA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송나라 사장님이 뉴 SBA가 되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우리 이윤희 사장님, 그리고 우리 박홍선 사장님 왜 제 화면에 안 보이죠? 계시죠? 들어와 계시죠? 네, 두 분 나와주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홍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나라 사장님이야 그 자꾸나와상 수상하신 2022년 가장 랑연 라이브에 많이 출연하신 사장님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이번에 뉴 SBA로 핀업을 하셨는데 사실 송나라 사장님은 능력이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거의 제품과 현장 능력, 그리고 소비자 관리 능력, 또 리크루팅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리더분이시고 근데 이 파파만 파트너와 스폰서와의 어떤 협업을 이번에 굉장히 이렇게 하는 거구나 뼛속 깊이 경험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핀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윤희 사장님은 전직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아니죠, 사장님.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갑자기. 네, 사회복지사 맞아요, 센터장 맞아요. 그랬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센터장까지 하셨던 아프신 어른들을 한평생 돌보셨던 분이세요. 그렇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아픈 노인들을 돌보는 일도 굉장히 보람있고 소중한 일이었지만 본인의 건강과 체력, 그리고 본인의 노후 이런 것들을 염려하시던 끝에 빼독을 만나시고, 그리고 뉴스킨을 만나셔서 전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시고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홍선 사장님은요, 어린이들을 돌봤던 어린이집 교사셨어요. 한 분은 노인들을 돌보고 한 분은 어린이를 돌봤던 우리 시대의 약자를 케어하셨던 분들이시네요. 네, 그렇게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시다가 송나라 사장님께 5년 동안 소비자로만 계셨어요. 비즈니스를 하자 해도 절대 듣지 않았던 5년간 9번 빼독하셨나요? 네. 그쵸? 빼독을 5년간 9번 하셨던. 그리고 제품을 너무 많이 사서 스폰서인 송나라 사장님이 그만 좀 사라. 제발 그만 좀 사라. 너무 많이 산다. 이럴 거면 사업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사든가. 왜 이렇게 많이 사냐? 라고 지출을 이렇게 컨트롤하셨던 그런 소비자 생활을 하고 계시다가 결정적으로 드림캠프를 통해 전업을 하셨죠. 하루아침에 그냥 전업을 하셨어요. 두 분 다. 두 분 다 성향이 굉장히 그 소심하시고 공무원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의 사장님이신데 아주 급격한 성장을 하시게 된 이유가 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파파만에 나온 매뉴얼을 정말 잘 이행하셨던 분들이에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윤희 사장님이 어떻게 송나라 사장님한테
비즈니스를 요청하고 사업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처음 뉴스킨에 와서는 제가 셀리더가 되기보단 현장 능력이 있는 송나라 사장님과 밀착해서 부탁하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송나라 사장님께서 대신 해주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많아지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정말 내 사업에 실력이 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혼자 대시도 해보면서 아까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TR미를 통해 좋은 파트너도 얻게 되고 싱가포르 트립 1차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저는 너무 그게 신기한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사장님 처음 들어오셨을 때, 입문하셨을 때 거의 송나라 사장님하고 샴쌍둥이 샴쌍둥이 아니 그러니까 나라 사장님이 없으면 약속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안 잡으시고. 그렇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 제가 셀 리더의 역량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스스로 그 당시엔 갖고 계시지 않으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땐 왜 뭐가 두려우셨어요? 일단은 만나서 말문도 막혔고 에너지도 제가 많이 부족했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많이 의지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의지 수준이 아니라 거의 내가 송나라요. 그래서 사실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장님이 뭔가를 굉장히 태세 전환을 탁 하시면서 스스로 하시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고 스스로 해보신 후에 뭔가 스폰서들에게 피드백을 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사장님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어떤 위기감이 온 걸까요? 일단 시스템 안에서 랑연 라이브라든지 위드그룹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트레이닝 받고 시도해 보고 그러면서 진심이 전하는 순간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음, 이제 나도 조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겼고 그리고 나라 사장님이 옆에서 계속 피드백을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을 그런 순간이 오면서 좀 사용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대부분 처음에 초기 사업자로 진입을 하시면 모든 게 두려워요. 해보지 않은 일이고 내가 어디 가서 누군가한테 뭘 사보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스스로 누군가에게 만나자라고 약속을 잡아서 하루 종일 나 스스로의 스케줄을 내가 경영하는 것도 어렵고 딱 우리 이윤희 사장님이 그런 케이스셨어요. 왜냐하면 한평생 직장인으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잡고 만나서 내가 할 이야기를 하고 내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색해 하셨고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송나라 사장님을 자기 스케줄에 전부 다 동행을 하셨어요. 나라 사장님이 없이는 누굴 만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셀 리더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할 일을 내 스폰서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렇게 한참 사업을 하시더니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셔서 내가 내 스스로 비즈니스의 능력을 키워야겠다. 내가 스스로 나 홀로 딱 설 수 있는 진짜 독립 BR로서 내 능력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시스템 안에서 하셨고 두렵지만 그것을 해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나왔던 포인트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말이 막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진심을 토로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것이 딱 보일 때 내가 자신감을 갖게 됐다라고 하셨죠. 맞죠, 사장님? 네, 맞습니다. 네, 사장님의 진심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읽어줄 때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셔서 지금은 정말 셀 리더로서 열심히 정말 모범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자, 잠깐 계셔 보시고요. 우리 박홍성 사장님. 네. 자, 사장님은 전업을 한 지 진짜 몇 개월 되지 않으셨어요. 네. 그 전업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으셨고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전업을 하면 결정하면서도 두려움에 떨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미친 듯한 스트레스를 줬던 우리 사장님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전전긍긍 하셨잖아요. 전업은 했고 전업하니까 월급은 안 들어오죠. 근데 너무 상황이 무섭고 사장님의 그 극초기 시절이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그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까 혜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성격이 워낙 공무원 스타일이라서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 압박감이 너무 컸고, 그리고 또 집에서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들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사업을 여태까지 결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업은 나랑 안 맞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했고,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업을 결정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결정한 드림캠프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통된 주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성장하려면 스폰서와 밀착하라는 얘기가 제 머릿속에는 많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전업을 결정하면서 스폰서 사장님께 저한테 3개월만 시간을 써주세요. 사장님의 상당수의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시면 제가 그 3개월 동안 최대한 많은 걸 배우고 혼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요청을 했고, 그리고 송나라 사장님께서 이제 밀착해서 도와주시는 과정에서 괌 트립을 가셔야 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고객과의 약속을 미루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아니 그냥 편하게 다녀오세요. 제가 한번 혼자 해볼게요. 이제 그랬는데 그때 다행히 그 소비자가 결제를 하고 이제 제가 혼자 클로징을 하면서 사업 얘기도 조금씩 나누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바로 송나라 사장님과 소통을 하고 나라 사장님께서 그 다음번 만남에서 바로 보상을 풀어주시고 우리 파트너 만들자, 파트너 만드는 거에 집중하자 하셨고, 초밀착해서 도와주신 덕분에 1대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생겼고요. 이렇게 밀착하면서 배우는 기간 동안 약속한 3개월 차에는 송나라 사장님 건강상 문제로 혼자 해야 됐었어요. 송나라 사장님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사장님 괜찮아요. 근데 해볼게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초기 사업자 때 차라리 많이 깨지고 부딪혀 봐야 다른 사장님들이 볼 때도 아유 초기 사업자니까 그렇지 이해해 주실 것 같았고,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조금이라도 덜 창피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 해봐야 직접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성장을 했을 때 만약에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을 그때 가서 하면은 너무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딪혀 보기로 했고, 현재는 혼자 일을 하면서 소비자 문제가 생기거나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로 얘기하고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면 저 도와주세요. 바로 요청을 드리면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되게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찝어볼게요. 우리 박홍선 사장님은 저한테 3개월의 시간을 써주세요라고 명확하게 요청을 했어요. 너무 명료한 요청이죠. 제가 전업을 했고 이 사업 정말 잘하고 싶으니까요, 스폰서님. 저한테 사장님의 시간 중 상당수의 시간을 저한테 3개월만 써주세요. 그동안 제가 다 보고 배울게요. 제가 다 배울게요.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요청을 했고, 그럼 스폰서 무서워서 밤에 잠 자겠습니까? 그렇게 3개월 동안 같이 그냥 스폰서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가 흡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3개월이 채 가지 않아서 이미 3개월도 되기 전에 스스로 혼자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해보시고 습득하시고 깨져도 보고 실수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과정이라 생각하시면서 해보시고, 그리고 송나라 사장님이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처음으로 해본 클로징, 내가 처음으로 해본 결제, 내가 처음으로 안내해본 STP, 그 당사자가 지금 현재 사장님의 파트너이신 또 영미 사장님이 되셨죠. 네. 네. 이런 결과들이 결국은 이 세 사람의 집중으로 안 될 것 같았던 핀이 달성이 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매출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그럼 송나라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나라 사장님, 윤희 사장님이 어떤 걸 잘하시는지 한번 스폰서의 관점에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윤희 사장님은
누굴 만나든 그 만났던 하루 일지를 저한테 보내세요. 어떻게 음. 본인이랑 어떤 얘기를 했고 뭐까지 진도가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희 사장님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분과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고요. 그랬을 때 윤희 사장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자마다 장점이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빨리 캐치해서 사업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요런 그 상황에 맞춰서 이 사람에 맞춰 소비자에 맞춰서 요렇게 한번 표현해서 사업을 보여주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두 번째 액션을 제가 제시해 드려요. 그게 음. 너무 가능한 게 일기처럼 저한테 써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요 타임 되면 사업 얘기해야 되는데 이 타임 되면 클로징 해야 되는데 관계만 너무 잘하지 않게끔 제가 그런 안내를 해드려요. 오케이. 그러면은 윤 사장님은 특유의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누군가와 관계 형성을 굉장히 잘하시죠. 워낙 진정성이 있으신 분이라.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한 방이 들어가거나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딱 여기서 진도가 나가야 하는 순간을 스스로 잘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스폰서인 내가 캐치를 해서 안내를 해주면 그걸 또 그대로 실행을 하시죠. 네. 윤 사장님은 우리 뭐 해봐요라고 하면 그냥 바로 하시는 것 같아요. 노가 없어요. 노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노가 없으면 스폰서가 정말 그 할 의지가 나잖아요. 그쵸? 그렇죠. 매일매일 일지를 얼마나 보내십니까? 뭐 한 100줄 보내십니까? 진짜 하루 기록을 보내세요. 그냥 쭉 보내세요. 그리고 그 기록이 없을 때는 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 편하게.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 박홍선 사장님이 잘하시는 건 스폰서의 관점에서 이랬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었고 파파만이 가능했다. 뭐가 있을까요? 박공선 사장님 거의 전화로 음. 모든 걸 다 거의 새벽 전화로 2시에도 새벽 2, 새벽 3시까지 4시에도 잠을 못 자고 전화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알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끼어서 도움이 될까를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의 박홍수 사장님과 송영민 사장님 전화를 하기 때문에 송영민 사장님 같은 경우는 투잡자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지? 라는 게 없어요. 그 누군가를 이제 만날 때 어떻게 티업을 해서 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제가 요런 식으로 저를 표현해 주세요. 티업을 이렇게 해서 저를 만나게 해 주세요를 요청하고 거의 소통은 다 전화로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죠. 한 명은 카톡으로, 한 명은 전화로. 네. 사실 사장님이 박홍선 이 사장님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느라 사장님의 시간을 많이 쓰지만 그렇다고 사장님이 너무 바빠서 죽을 만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진 않죠. 근데 대부분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내 스폰서가 바쁠 거기 때문에 연락을 못 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많은 랑연 라이브 사장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은 카톡으로, 한 명은 전화로 실시간으로 같이 붙어 있고 얘기를 해도 스폰서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박홍선 사장님과 이윤희 사장님이 이렇게 뭔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내 스폰서를 SBA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진 않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 두 분이 마음을 드림캠프 때 먹으시고 일주일 만에 해내셨거든요. 우리 윤 사장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드림 캠프 때 두바이 리더분들께서 앞에 올라가셔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때 왜 내 스폰서님은 저 자리에 나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능력이 있고 너무나 열심히 하는 스폰서님인데 저 위에 진짜 올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고요. 그 마음으로 TR미 유통을 열심히 뛰어보자라고 마음을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드림캠프 때 TR미 예약 몇 개 받으셨죠? 그 당시에? 0개였어요. 0개였습니다. 0개. 드림캠프 당시. 근데 그 후로 일주일 후에 몇 개를 예약하셨죠? 14개 받았습니다. 자, 0개에서 14개가 될 수 있는 이유. 사장님,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사장님 본인의 핀을 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게 내 핀이고 내 목표면 일주일 만에 14개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 스폰서의 핀이고 내 스폰서와 우리 팀이 함께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스스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14개를 예약받으시고 LT 라인으로
사장님의 팀을 또 성장시키셨고 또 좋은 파트너를 만드셨고 만나셨죠. 그리고 사장님의 싱가포르 트립까지 마감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홍선 사장님. 네, 드림캠프 때 아무 생각 없으시다가 갑자기 우리 송나라 사장님을 SBA 보내줘야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일주일 만에 거의 2만 오브 일을 하셨죠?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제가 어느 정도 매출을 해야 스폰서 사장님이 핀업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매출을 하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피했었어요. 사실 그 상황을. 근데 이제 그리고 근데 드림 캠프를 통해서 한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3천, 5천 GV도 못했던 파트너가 스폰서 사장님을 핀업시키겠다고 1만, 2만 라인으로 성장했다는 강의를 들으면서 왜 나라고 못해? 그냥 해보자. 그러면서 야, 바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송나라 사장님한테 바로 그 자리에서 카톡을 보냈어요. 사장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액티브한 투자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한번 해보자고 하고 질렀어요. 근데 걱정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질러놓고 났는데 현실을 자각하고 나서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두통이 시작이 됐고요. 두통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제 몸살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몸살을 달고 병원을 다니면서 나는 지금 아프면 안 돼. 왜 지금 아픈 거야? 막 이러면서 혼자 스스로 원망을 하면서 또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파트너 네. 사장님하고 스폰서 사장님하고 잠도 못 자면서 새벽 2, 3시까지 명단을 찾고 또 초밀착해서 소통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시간이 59분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 분의 밀착, 소통, 협업, 그리고 요청 아주 촘촘하고 긴밀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굉장히 직접적이고 명쾌하고 노골적이고 이렇게 소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통하시면 일주일 만에도 여러분 핀업을 할 수 있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세 분 또 따로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 시간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분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셀리더로 가는 길까지 엿볼 수 있게 해주신 최혜원, 송나라, 이윤희, 박홍선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성의도 다시 보기입니다. 저랑 전략 미팅 해요. 이 화면을 캡처하시고요. 랑연 라이브가 끝나기가 무섭게 카톡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카톡을 보내야 될까요? 셀 리더는 리더에게, 리더는 셀 리더에게, 그리고 셀 리더는 파트너에게, 파트너에게는 셀 리더에게.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요청을 하시고요. 미팅까지 이뤄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전략 미팅을 하신 소식들을 그룹 톡방에 많이 올려주셔서 성의도 자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3월 27일 월요일 더 랑연 라이브 아침 미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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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받으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사장님. 음악이 딱이네요, 파트너야. 그러게요. 엔딩곡은 음악이 아주 이 끝내주는 노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참신하셨어요. 네, 방문 닫도록 하겠습니다.